여러분, 쌓인다 하면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거 그냥 쿠팡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맞아요. 겉으로 보면 진짜 비슷하거든요. 근데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오늘 그 진짜 차이점이 뭔지 제가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볼까 해요. 처음엔 왜 비슷해 보이는지, 근데 그 본질은 뭐가 다른지, 그리고 각 플랫폼의 진짜 정체성을 알아볼 거고요. 또 어떻게 우리의 소비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지,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파트너는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은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 두 플랫폼의 관계가 딱 그렇습니다. 이 겉모습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왼쪽엔 쿠팡, 오른쪽엔 쌓인다. 둘 다 뭐죠? 맞아요. 그냥 쇼핑몰이에요. 들어가서 물건 보고 카드 긁고 집에서 택배 받고 뭐 이 과정 자체는 똑같으니까 이거 쿠팡이랑 비슷한 거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럼 겉모습이 똑같은데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쵸?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진짜 차이는 과연 뭘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각 플랫폼의 진짜 정체성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볼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파냐가 아니라 왜 존재하냐는 거예요.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딱 듣는 순간 하고 모든 게 분명해지실 겁니다. 먼저 쿠팡부터 볼까요? 우리가 쿠팡을 그냥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쿠팡의 심장은 다른 곳에 있어요. 쿠팡은요, 쇼핑몰의 탈에 쓴 거대한 물류 배송 회사입니다. 로켓 배송으로 대표되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배송 시스템. 바로 이게 쿠팡의 진짜 정체성이자 핵심 경쟁력인 거죠. 그래서 쿠팡에서 우리가 뭔가를 사는 과정은 아주 단순하고 직선적이에요. 내가 뭘 사줘? 그럼 다음날 새벽에 문 앞에 와 있어요. 와, 빠르다. 그리고 그걸로 끝. 내가 쓴 돈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일방통행 도로처럼 쭉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죠. 자, 근데 쌓인다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요. 쌓인다의 존재 이유는 물건 판매 그 자체가 아니에요. 이건 아이스태킹이라는 훨씬 더 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자 도구인 거죠.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가 쓴 돈, 즉 소비가 사라지지 않고 다시 가치로 돌아오게 만드는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쌓인다에서는요, 구매가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죠. 내가 물건을 사면 그 금액의 일부가 차곡차곡 쌓이고 거기서 또 새로운 보상이 생겨나요. 결국 내가 쓴 돈이 어떤 형태로든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이런 순환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럼 표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보세요. 정체성부터가 완전 다르죠? 하나는 물류 배송 회사, 다른 하나는 가치를 돌려주는 시스템. 물론 상품이 얼마나 많냐, 배송이 얼마나 빠르냐 이런 걸로만 보면 당연히 쿠팡이 압도적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맨 마지막 줄, 소비의 가치입니다. 한쪽은 쓰면 사라지고 다른 한쪽은 다시 돌아온다. 이건 애초에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소비. 여기서 중요한 건 쌓인다의 전략이 쿠팡을 이기자, 이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소비 생활에 완전히 새로운 선택지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여기 이 문장이 그 전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우리는 쿠팡을 이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쿠팡을 따라잡으려는 게 아니라 쿠팡이 줄 수 없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가치를 제공하겠다. 바로 이겁니다. 이 전략이 정말 현실적이고 똑똑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급하게 뭐가 필요해요? 그럼 당연히 쿠팡이죠. 쌓인다에 없는 물건? 그것도 쿠팡에서 사야죠. 하지만 어차피 매달 사야 하는 샴푸, 휴지, 쌀 같은 거 이런 계획적인 소비는 굳이 쿠팡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소비를 쌓인다로 옮기기만 해도 그게 자산이 되기 시작하니까요. 이건 경쟁이 아니라 현명한 역할 분담인 셈이죠. 결국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왼쪽의 전통적인 소비는요, 그냥 쓰고 나면 사라지는 돈이에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하지만 오른쪽, 쌓인다에서의 소비는 나에게 어떤 형태로든 가치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비를 하고 싶으신가요? 쌓인다는 바로 이 오른쪽에 대한 제안인 거죠. 자,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트너가 직접 만드는 플랫폼.
이 시스템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바로 파트너인데요. 이분들은 그냥 물건 파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비자에서 소유자로 완전히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사인다 파트너는 정확히 뭐라는 사람이냐? 물건 파는 세일즈맨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소비 습관 닷지를 바꿔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쓰면 사라지는 돈을 쓰셨죠? 이제는 그 돈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보세요. 라고 알려주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만의 플랫폼, 즉 개인 자산을 구축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말의 차이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흔히 이거 돈 돼? 라고 묻잖아요. 근데 사인다는 돈이 된다고 말하지 않고 자산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돈은 단기적인 수입이지만 자산은 꾸준히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거든요. 이 관점의 전환이 파트너십의 핵심 철학입니다.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마치 내가 거대한 쇼핑몰의 프랜차이즈 점주가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네트워크,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비가 전부 나의 플랫폼, 즉 내 자산을 키워주는 거죠. 정말 강력한 개념 아닌가요?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만들어지고 있는 기회. 많은 사람들이 사인다 아직 물건도 별로 없고 부족한 거 많잖아 라고 말해요. 맞아요. 팩트입니다. 근데요, 바로 그 공사 중인 상태가 왜 엄청난 기회인지 그 관점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지금은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프리마케팅 단계에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직 모두가 이 가치를 모를 때 비전을 먼저 알아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플랫폼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질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게 완성된 후에는 이런 기회가 없겠죠. 결국 사인다가 꿈꾸는 건 이게 다예요. 우리는 소비가 자산이 되는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또 하나의 쇼핑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 해왔던 이 소비라는 행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는 거죠. 소비가 지출이 아니라 자산이 되는 문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는 그 소비, 그건 그냥 쓰고 사라지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여서 당신의 자산이 되어가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이니까요.